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 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사안을 공론화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이것이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인가? 둘째, 공익을 위한 일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정 질문에서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원해왔고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 40% 임대료 인하 결정이 있었습니다. 민생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1번가 지하상가는 아직 문제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3월에 이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철저하게 상인들을 배제하고 불공평하게 맺어진 1번가 지하상가 민자협약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고 상인들은 아직까지도 시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원인 지적대로 이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민투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어떤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또 상가 주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투자 사업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네, 저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이번 시정 질문을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려고 했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긴 하지만 워낙 말씀하신 대로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서면 답변서를 보는 순간 집행부가 이런 마인드라면 문제 해결이 계속 어렵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하는 심각한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썼습니다. 그동안 1번가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견지했던 한결같은 입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상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왜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답변서 18페이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협약 재조정, 임대료 인하, 관리비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의 키가 시가 아닌 사업 시행자인 칸사스와 안양역 쇼핑몰 주식회사 측에 있는 모양새이고 공용부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의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들을 지원할 경우 선심성 행정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상권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점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민투 사업이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일정 정도 이익을 수반하는 그런 사업 형태였고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지하상가 상인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또 민간 투자 사업자들도 최근에 공실률도 많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빈곤의 악순환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공무원이 법과 제도 즉 법과 조례에 입각하지 않고서 자의적으로 일단 결정한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께서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저도 적극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1번가 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님께 객관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네, 공무원들은 뭐 본인 선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살짝 조금 의구심이 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상인들의 문제로 연관지어서 논점을 흐리거나 최종 승인권자인 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고 관행적으로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안을 승인한 거,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판단한 정황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일이 다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용부 지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짚겠습니다. 시장님, 공용부 지원 관련해서 작년 초에 4월에 회계과에서 기재부와 변호사 3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19페이지에 보면 법률 검토 결과 주된 의견은 지하보도는 공용부이나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그 과에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보고 받으셨죠? 아마 작년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예, 작년 4월. 작년 상황이었고 올해에는 그러나 그 변호사 법률 자문을 아직은 안 구해봐서 아마 지금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제가 이번에 받아서 살펴보니 해당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지하보도를 협약에 규정된 공용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3곳에서 모두 지하보도가 공용부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공용부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가 공용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냉난방비 지원 근거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살펴보니 변호사 2곳은 여기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죠. 그리고 또 다른 답변, 실시협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약의 변경 없이도 지원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거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한 군데서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왔습니다. 3개 중에서 2군데는 긍정적, 한 군데는 부정적으로 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더 전향적입니다. 지금 이게 PPT라서 좀 자간이 좁은데요.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37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지자체가 판단하라.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투법에 의한 재정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차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자체 검토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군데의 변호사만 지하보도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저촉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보고 제가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임기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을 때 시에서는 민투법 적용 사항이라 지원 조례를 만들어도 해당이 안 된다. 도저히 근거가 안 나온다.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면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공무원들이 다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4군데 중에 이렇게 3군데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지자체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에서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요. 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을 근거가 있어요.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감액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근거가 있고, 사실은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이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판단할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즉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좋을 텐데 조례가 제정이 지금 없는 상태고
특히 CS 운영하는 도시공사에서 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투 사업에 대한 조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지자체별로 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경기도와 부산은 민자도로 실시 협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자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저기 있습니다. 운영평가 등의 책무와 이에 따른 실시 협약 변경 요구의 근거를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협약을 이렇게 조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지하상가도 민투법에서 포함하는 사회기반 시설이라면 실시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기재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제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 법령이나 조례에 네. 근거해서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자체 판단하세요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기재부는 민투법에 포함되더라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이 사회기반 시설을 정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회기반 시설의 종류에 등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사회기반 시설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글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즉 지하도 상가는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실시협약 관리 조례처럼 지하도 상가 실시협약을 관리 변경하는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공용부에 대한 지원도 똑같습니다. 2016년에 감사원 감사 법적 근거 없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거 잘못됐다고 이제 감사원에서 구두 경고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재부에 물어보니 민투법에 지원 가부를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다. 조례를 만들면 되는 사항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더 낙후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더 상인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현안을 다루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10년 넘게 지금 와 계시지만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가 시민 편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이 확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왜 시에서 지원해 주냐. 상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잘못된 실시협약 구조로 벌어진 문제점들을 상인들 개인의 자구책 부족, 이기주의 이런 걸로 몰아가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이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었는데 10년 동안 이걸 호소한 상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상인들 자구책 물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주변 상권과 비교해서 일본과 지하상가가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크게 지원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시장님? 네, 소소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했지요. 네. 예. 일례로 똑같이 민자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원 지하상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니 각 주체가 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칸사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인 여기 대연프리몰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35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중 일식 식당과 카페, 브랜드별 F&B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또 시는 지하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국도 시비 투입하고 있고요. 지금 남는 공실에는 청년예술인 공간으로 좀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자생 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창원시의 전통시장 등록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 창원시는 지하상가 위탁 운영과 토지, 시설물 소유자를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전통시장 지정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창원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 협약, 실시협약을 맺었고 우리는 민자협약에 따라서 맺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서울, 안산, 대전, 대구 많은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가 살아야 지상이 살고 1번가와 지하상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간과 관과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해결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임 시장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맺어놓은 실시협약 구조 시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하상가나 쇼핑몰 형태의 어떤 구조나 분위기와 지금은 너무나 지금 많이 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었고, 저도 지하상가 상인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창원시에 대연 포리몰 어르대식이 있고 서울 또 뭐 안산 등등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이었던가요? 지하상가 회장단들 또 미팅도 했었고 또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등등을 어떻게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가능하다는 식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만들던 뭐 제가 의원 발의로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면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암천 산책로 연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암천 산책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고 우리 안양구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암천 데크 연결 사업은 안양구동 금용 2교부터 병무관공원까지 수암천 구간의 산책로를 연결해서 하천과 공원을 연계하는 사업이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원래대로라면 작년 12월까지 완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입니다. 산책로 소음과 빛 공해 등을 이유로 산책로 인근의 159세대 아파트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 앞의 산책로가 생활을 방해한다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원을 풀어가는 생태 하천과의 방식입니다. 일부의 반대만으로 공사를 중단하기에는 산책로 연결을 바라는 지역의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그리고 반대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산책로 소음과 빛공해가 민원 성립 대상인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건지 충분한 검토 없이 생태하천과는 소수의 반대 의견 쪽에 치우쳐 사업을 중단시킵니다. 첫 번째로 소음 관련해서 보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서 소음 등 환경피해 중재를 소관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산책로의 발걸음 소리나 반려견의 짖음 소리는 소음으로 볼 수 없어서 환경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빛 공해 관련해서도 물론 환경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결 사례도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상식적으로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라면 최소한 반대가 들어왔을 때 반대 논리가 타당한지, 공사 중단 사유로 충분한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설득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나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하면서 대응 논리를 좀 확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옳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데요. 아까 159세대 이 주민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도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한계 있지 않습니까? 강렬한 어떤 반대, 물론 극복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많이 소통하고
또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되 시기를 조금 더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더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공유 공감하고 또 이와 설득 논리 말씀했습니다마는 논리를 통해서 좀 더 박수 받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또 준공하면은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부터 저는 생태하천과에 지속적으로 지역의 요구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월에 있었던 주민간담회에서는 저뿐 아니라 뭐 김성수 도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전반의 여론을 꼼꼼히 수렴하여 원안대로 산책로를 연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나 생태하천과는 이후에도 반대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거에 대한 개발 없이 반대 입장에 이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용도 변경을 신청합니다. 올 3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용도 변경을 승인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태하천과가 용도 변경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이열됐기 때문에 올해까지 특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면 교부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서 22쪽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 특조금이 집행될 수 있는 원칙적인 기간은 배분일로부터 3년입니다. 21년 하반기에 특조금이 배분되었으니 24년 하반기까지 집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서면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안양 1번가 청년공간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이열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치 아픈 사업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고 또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수의 의견도 많이 참여하고 반영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도하고 이제 실무전에 협의했었는데 거기서 저도 안타까운 문제가 좀 소극 행정을 했다. 경기도에서 실무자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는 바람에 담당 과장이라든가 팀장이 그런 입장을 견지했나 본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조정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그동안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지역 정서에 대해서 파악하려 하지 않고 지역 일부의 소수의 민원을 침소봉대하는 것이야말로 전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는 없고요. 이 대의와 공익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생태하천과의 처리 방식이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 신청서를 보면 용도 변경 신청서를 보면 소수의 반대 의견을 지역 전반의 여론인 것처럼 부풀려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인근 아파트의 다수 반대가 가장 큰 이유로 적혀 있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주민설명회에서 안양 구동의 주민 의견도 공사를 반대했다는 뉘앙스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민원표를 보면 반대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찬반 투표 결과까지 자세하게 적어놓고 찬성하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에 구체적인 세대수를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하기 위한 편리한 사고방식, 편리한 자료 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민원 옴부즈만에서 했던 지난 주민간담회 보고 받으셨죠? 네. 시장님.
거기 참석하신 안양 1, 2, 3, 4, 5 구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들이 다 한마음으로 이 사업 추진해야 된다. 안양의 미래가 우리 만안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한 상태인데 다시 원안 추진으로 재변경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원안대로 제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 기관 그리고 사업 내용 변경을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재변경을 신청하신다는 예, 거죠? 예.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일 있었던 당정 협의에서 경기도에 다시 원안대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부서에서는 사업 용도 변경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맞죠, 시장님? 글쎄요, 그건 제가 기억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 확인해 보니 기간에 제한을 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대해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다 한마음으로 여야 할 거 없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거짓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합니까? 이러면 향후 의회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 더블 체크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허위 보고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행태는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허위보고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일삼는지 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시장님께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걷고 싶은 도시가 살고 싶은 도시라고 합니다. 안양역 앞 수암천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산책로를 공원까지 쭉 연결하면 1, 2, 3, 4 구동 주민들이 걸어서 병무관 공원과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쭉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유모차나 자전거,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사업의 완성도나 공원과의 연계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으로 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원안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산책로를 연결할 것을 요구함에도 지역의 여론을 무시하고 굳이 더 노력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관련 부서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악 세수 결손에 국가 재정도 위기입니다. 지방교부세도 4.3조 감소할 예정으로 곧 우리 지방재정도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측은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소명의식 속에서 시대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소극적으로 관성적으로 대처하거나 민심을 무시하고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마인드는 안양시를 믿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안양의 성장과 미래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인재라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되새기며 시민의 삶을 챙기는 안양시가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